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플러스의 YNS 어학원 고등부 대표 강사 김신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2학기 신성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3과, 교과서 1과밖에 안 나왔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 문제는 총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기출 고난도 영어 독해 레벨 1 미니 모의고사 1회에서 4회 한 회당 12문제가 출제되거든요. 12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48문제. 그 다음에 부스터 보카라고 학교 어휘집이죠. 부스터 보카에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보시면 총 지문은 몇 문제 출제됐냐면 총 지문은 객관식 31문제, 주관식 6문제에서 총 3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37개 문제를 50분 시험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문제를 2분씩 푼다라고 한다면 37 곱하기 2면 50이 아니죠. 이러면 74분 걸립니다. 74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미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 중간 정도가 있죠. 그래서 신성고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고 문제 특징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까 여기 있던 학교 어휘집인 부스터 보카에서 출제됩니다. 부스터 보카에서 출제되고 부스터 보카에 뭐 한글뜻 찾기나 유의어 반의어 고르기 문장 속의 단어 고르기 공통적으로 단어 찾기인데 기본적으로 부스터 보카에 있는 나오는 단어를 충분히 암기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 10문제를 5분 안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5분 안쪽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한 문제당 1분이면 10분이겠죠. 그러면 한 문제당 30초면 5분이겠죠. 한 문제당 30초 안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단어를 상당히 많이 반복 숙달해서 보자마자 문제를 풀고 이 의미를 파악해서 풀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주관식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한 학교이더라 라는 겁니다. 어휘는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뭐 요번에는 십자 말풀이 형태의 문제가 나는데 문제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학교의 원래 기출 유형에서 약간씩 변형되는데 크게 뭐 어렵거나 호불호가 갈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부스터 보카에 있는 단어를 다 암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형태가 제일 중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여기 색깔이 다른 게 있죠. 총 37지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하라는데 얘는 뭐였냐면 변형된 겁니다. 총 37개 지문 중에서 변형이 7개 됐습니다. 변형이 7개 됐으면 이게 어떤 식이냐라고 한다면 거의 평균치 정도 됩니다. 관내는 대부분 학교들이 평균치 정도로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변형되는 학교 관양고 같은 경우는 지문이 20지문 나옵니다. 관양고는 문제가 올 객관식으로 20지문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13개가 변형됐습니다. 50%가 넘는 60%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문제가 변형이 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37개 지문 중에서 7개 정도 변형이 됐다라는 거고 변형률이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변형률이 크게 높지 않은 형태였더라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 중에서 교과서가 1과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1과 있었는데 교과서 문제는 여기 이렇게 객관식 30번이랑 주관식 6번으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약하기 문제로 나왔는데 교과서 보면 그대로 나왔는데 난이도는 중과 상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크게 엄청 뭐 세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 걸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35개 지문, 즉 이 중에서 10개는 부스터 복하니까 나머지 25개 지문. 자, 처음에
이 학교 부교재 문제가 48개라고 말씀드렸죠. 이 48개에서 25개 지문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거의 반 정도, 48개 반이면 24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제된 건 25개다라고 하니까 거의 반 정도가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고 학교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범위만 주고 실제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학교에 있는 내용만 따라간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진도를 다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학교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보면 난이도 상위 문제가 2문제, 난이도 중위 문제가 14문제, 난이도 하위 문제가 21문제, 그래서 총 37개 지문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의 개인적인 호불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지요. 저는 이걸 상이라고 봤는데 뭐 옆에 있는 다른 학원 선생님은 이게 어떻게 상이냐, 이건 중이다. 저는 이제 중이라고 봤는데 다른 선생님은 이건 중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상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신성고 문제는 그렇게 손 못 댈 정도로 어렵진 않다. 신성고는 일단 문제가 워낙 많고 주관식 배점도 높습니다. 주관식도 상당히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관식 객관식 배점이 이렇게 여기 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배점이 25점, 주관식 배점이 25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객관식이 75점 배점이다 라는 거죠. 주관식 배점이 25점이면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좀 많은 점수예요. 문제가 많고 주관식이 많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다 문제의 상문제까지 낸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한 70점대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을 60점대 후반 70점대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하문제와 중문제를 적절하게 내고 상문제를 줄여야지만 이 문제 개수 안에서 학생들이 평균이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수 대비 천천히 보시면 어휘 문제는 14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10문제는 뭐였죠? 10문제는 학교 부교재에서 나온 거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 어휘 내용도 이렇게 부교재 내용에서 어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어휘가 14문제, 단일 문제로는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법 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가 3문제 나왔는데 이건 뭐 그렇게 손 못 댈 정도까지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손 못 댈 정도까지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고요. 요즘은 손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법의 개수를 모두 적으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나 아니면 문제에 A, B, C, D, E를 단어 하나에만 밑줄 쳐 놓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밑줄 쳐놔서 문장 전체를 밑줄 쳐놓고 거기에 개수까지 들어가면 학생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쳐다봐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모든 문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런 형태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문제가 2문제였는데 2문제 둘 다 뭐였죠? 2문제 둘 다 주관식에서만 출제됐습니다. 객관식에서는 상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법도 마찬가지. 어법도 이제 기본적인 어법 형태여서 엄청나게 어려운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였고요. 빈칸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요. 약간 변형된 것도 있는데 빈칸 완성도 최고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되진 않는다. 우리 부교재 내용이랑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만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와 내용 그리고 요약하기 문제가 나는데 신성고등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관식에서 요약하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관식 여기 총 6문제였고요. 배점이 25점 배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요약이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입니다. 6개 지문 중에서 4개가 요약하기 지문입니다. 그만큼 요약 원툴, 요약 몰빵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신성고등학교는 특히 내용마다 요약에 대한 정리를 꼼꼼하게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성고 총평하고 이제 실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고는 중하 수준의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형태, 고난이도 변형은 없었다. 빠른 독해 속도가 필요하고 주관식 문제에 25점 만점이니까 이게 관건이다 라는 거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신성고 시험의 특징은 시험 문제가 많아서 시간 계산이 필수적이다. 한 문제당 1분 초반 정도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주관식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점 배점이어서 주관식에 다다르고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제가 평균이 70점대 형성된다, 70점대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부터 그러면 중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3등급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2등급 물러간다, 1등급 된다라고 한다면 객관식만 맞춰서 될 수가 없죠. 75점이니까요. 주관식에 반드시 손을 대서 80점대가 돼야지 2등급. 다음에 90점대 터치해야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어서 주관식에 손을 대는 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부스터 복화 단어를 철저하게 암기해야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푸는 것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고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이한 시험으로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실수가 뭐 두세 개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더해도 배점이 뭐 거의 10점 가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평행 시험으로 실수를 줄여야 되고 평상시 어휘력 강화 및 학교 부교재 부스터 보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단어 암기가 중요하다. 주관식에서 한글 문제조의 단답형, 요약형 변화가 중요하다. 이게 거의 대부분 요약 형태여서 거의 단답형 문제로 묻는 형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수가 많고 객관식 빨리 풀고 주관식은 길게 풀어야 된다. 주관식에서 이 등급이 결정되는 게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미였고요. 변형 문제가 적고 지문 대비 변형이 좀 적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즉 48개 지문 중에서 25개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들을 2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변형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 내용이 뭐고 이 내용의 흐름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빡 떠올라야지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문제 실제로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원본 문제고요. 이게 학교 시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문장 넣기 문제였는데 얘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건데 여기부터 시작되네요. Daylight isn't the only signal that the brain can use. 자, 똑같은 형태로 나갑니다. 이렇게 지문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얘는 문장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문장 들어가야 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addition to or in the absence of daylight. 자, 여기 addition to or in the absence of daylight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였죠. 이 지문의 변형이 그대로 되는 건데 이 부분에 해석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난이도 수준의 단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 보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빡 기억이 떠올라서 아 얘는 뭐에 대한 거다. 아 인간이 신체로 햇빛뿐만 아니라 다른 것, 뭐 배꼽 시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내부의 장기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시계를 통해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 글의 주제가 금방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였더라라는 거였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얘가 원본이지요. 원본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18번 문제 보시면 어법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3점, 배점은 3점의 중짜리 문제였습니다. 중짜리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 요즘 나오는 트렌드는 문제 밑줄이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밑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밑줄을 두 줄, 세 줄 정도 적어 놓습니다. 밑줄을 두 줄, 세 줄 정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보기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두 줄, 세 줄 되는 거에 세밀한 문법을 다 알고 이 문제마다 정확한 개수를 알아야지 문제 풀게 되는 게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법인데 그렇지 않고 수능형으로 평이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빈칸완성이 빈칸완성 문제로 또 출제되는데 빈칸완성이 빈칸완성 문제로 출제되는데 얘는 문제 보시면 23번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 여기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죠? 변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변형이 되지 않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문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왔죠. Their individual history of trial and error. 이런 형태가 나는데 문제가 약간은 달라졌네요. 이 쓰임만 약간 달라졌는데 equipped through personal trial and error.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문제가 여기 23번 문제인데 23번에 이렇게 빈칸 부분을 약간 변형하였지만 선지가 어렵지 않았음. 이렇게 약간의 변형은 되었죠. 약간의 변형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뭐였죠? 개별적인 시행착오의 역사다라는 부분이 나는데 여기 왜 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획득되어진다라고 해서 선지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아서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았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역시 다음 문제 보시면 이게 원본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6번 문제입니다. 26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색깔로 바뀌어 있네요. 얘는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서를 고른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요약문으로 이 밑에 있는 형태의 요약문으로 바꿔놓은 문제였습니다. 약간 보시면 실제 지문이 약간 변형됐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선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 지문 보면 약간 달라졌지만 이거에 대한 글이네 라는 걸 아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제일 어려웠던 서술형 5번이랑 6번 이 두 개가 가장 어려운 유형. 여기 최상위권 난이도로 상위 두 개였고요. 이 상 두 개가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주관식 문제 보시면 얘는 여기 보시면 원문이 어휘였고요. 변형된 문제입니다. 원문이 원이었고요. 원래 이렇게 된 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걸 요약하게 문제로 이 형태를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이 쭉 있지요.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는 건데 요 형태가 지문이 변형되고 변형된 지문 안에서 이런 형태를 고르는 문제여서 쉽지 않고 조금 어려운 유형이었다. 학생들이 좀 까다로운 유형이었다 라는 거였고요. 이는 교과서에서 두 문제 출제를 했는데 교과서에 있는 지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 원문이 나오죠. 교과서 원문이 나오고 이게 정답입니다. have been reported to be living. 요 형태가 정답이었는데 요 형태를 이렇게 요 형태를 바꾸시오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내용이 나왔는데 지문이 그대로 나왔지만 조금 어려운 형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두 문제에서 주관식 5번과 6번이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고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어휘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에 주관식이 반드시 손을 대는 학교인데 주관식 중에 요약하기 문제를 반드시 손을 대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요약 연습이야 어휘, 독해 연습이 꾸준히 돼야 되는 학교이더라 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